22번.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 읽어보겠습니다. Practically, 실질적으로, 부사죠. 부사. 빨간색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Anything of value. 이게 주어고 명사 뒤에 전치사구가 붙어 있죠. 명사 뒤에 전치사구가 붙어 있으면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관계대명사, 이렇게 that is, 이게 생략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명사 뒤에 전치사구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사실은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데 그게 뭐냐면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게 requires, s가 붙어 있죠. 주어가 anything이니까 that 이하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뜻이죠. that 이하를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we take a risk 하면 어떤 위험을 진다는 뜻이고, 리스크라고 하는 명사 뒤에 또 전치사구가 붙어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리스크가 뭐냐면 failure, 실패하는 것, 혹은 being rejected, 거절되는 것. 이게 리스크가 하나는 실패하는 것 아니면 거절되는 것, 이거죠. 우리가 그러한 리스크를 안아야 된다라고 안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죠. 가치가 있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this is the price, 이게 가격인데 이게 그 가격입니다. 그 가격이라고 하는 이 너가 왜 붙어 있냐면 앞에 언급되어 있는 anything of value라고 하는 거죠.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 앞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가치입니다. 그 가격입니다. 뒤에 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고요. 원래 이 price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에 pay, 여기에 있었던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만 하는 그러한 가격입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for, 뭐에 대해서? achieving, 달성한다는 거지요. greater rewards, 더 커다란 보상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해야만 되는 그러한 가격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rewards란 말 뒤에 또 뭐가 붙어 있냐면 lie라고 하는 line, 이렇게 붙어 있죠. lin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의미상으로는 ahead of라고 하는 건 뭐뭐 앞에, 이런 뜻이니까 우리 앞에 lying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lie라고 하는 말, 여기서 lie는 거짓말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디에 있다, 자동사로서, 아니면 눕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rewards, 그 훨씬 더 큰 보상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만 하는 그러한 the price, 가격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요거 한마디 얘기를 할게요. rewards라고 하는 것도 명사고요. 명사인데 이 뒤에 보면 line이란 말이 있죠. 이것도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게 which나 그리고 are, 이런 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lie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거죠. 이거 lie, 좀 전에 얘기한 게 lie ahead, have 하면 뭐뭐 앞에 있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lie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가 누구냐면 revers라고 하는 거죠. 원래 문장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revers가 lie in ahead of as, 이런 말이에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게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명사 뒤에 여러 가지가 붙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명사의 의미를 보충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중에 대부분이 관계대명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꺼번에 이거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기에 나와 있는 형태, 이 문장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요거를 지우고요.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나오면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단어 조금 보고 갈게요. lie라고 하는 게 우리가 되게 많이 보는 단어 중에 lie가 있고, 그 다음에
lied가 있고 lie드가 있어요. 이건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분사가 됐을 때 현재 분사는 이렇게 lying 이렇게 됩니다. 이건 거짓말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lie가 있는데 여기서는 눕다, 어디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lie고 동사의 변화형은 lay가 되고요. 여기는 lay인입니다. 이렇게 되고 맨 끝에 현재 분사 형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가 lying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의미가 어디 있다, 누워 있다. 위에서 나와있는 lying ahead of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lay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lay. 이 lay라고 하는 동사는 타동사는 목적어를 갖는다는 거죠. 뭐를 놓다 아니면 알을 낳다. 닭 같은 게 알을 낳는 게 lay egg예요. 이런 표현을 쓰죠. lay가 있고 여기서는 동사의 변화형이 과거는 laid가 되고 여기도 과거 분사도 laid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현재 분사 형태는 lay에 ing가 붙어서 laying의 형태가 되죠. 이 부분을 까먹으면 안 되고 헷갈리니까 잘 명확하게 단어의 의미와 동사의 변화형과 현재 분사 형태까지 한꺼번에 다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 현재 분사 형태를 보면 얘도 lying이고 얘도 lying이고 얘는 laying이죠. 이 lying과 lying은 사실은 구별되지 않아요. 거짓말한다라는 말의 의미와 어디에 있다 혹은 어디에 눕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 현재 분사 형태로만 갖고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 부분을 지울게요. 여기까지 지우기로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to take risk 여기서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부정사가 주어가 됐죠? 당연히 동사는 이건데 여기 보면 s가 붙어있죠. 왜냐하면 단수 취급을 하니까. 다시 어떤 위험을 갖는 것, 리스크를 지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네가 성공할 것이다. sometime 부사로서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다. 도전을 한다. 위험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네가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that 접속사 that이 생략돼 있어요. 그러나 never to take risk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결코 도전하지 않는 것. 이게 또 주어죠. 이게 주어가 되는 건데 결코 도전을 하지 않는 것, 리스크를 갖지 않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that 이하를 의미합니다. 네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뜻이죠.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도전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죠. 도전을 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지만 도전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죠. 변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life, 삶이라고 하는 것은 be filled with 한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이죠. 뭘로 가득 차 있나요? 굉장히 많은 risk와 challenge. challenge는 도전이란 뜻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challenge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험과 어려운 문제로 가득 차 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만약에 네가 get away, 도망간다는 얘기죠. 뭐 하길 원하면 all this, 이 모든 것들로부터 all this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risk와 challenge가 되겠죠.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길 원한다면 너는 will be left, 수동태죠. left라고 하는 것은 leave라고 하는 동사죠. leave의 PP인데 과거 분사가 되니까 behind은 뒤에라는 뜻이죠. 뒤에 남겨질 것입니다. in the race of life, 어떤 삶의 경쟁 속에서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인데 who, 주격관계대명사고 이 사람이죠. 그 사람이 결코 take a risk, 도전하지 않는 사람, 결코 리스크를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은 can't learn anything,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여기까지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서 얘기한 것은 도전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갖지 않으면 얻는 게 없다. 성공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했고요. 예를 들면 위에서 한 얘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never take the risk, 리스크를 갖지 않으면 어떤 리스크냐면 리스크 뒤에 또 to가 붙어있죠. to가 뒤에 붙어있는데 이 to 뒤에 붙어있는 것도 리스크 명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곧 리스크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리스크죠. 일종의 동격의 의미인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리스크니까 그러한 리스크를 네가 갖지 않으면 너는 결코 운전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다. 운전을 해보지 않으면 운전할 수가 없죠. 당연히 좀 전에 얘기한 게 리스크를 갖지 않으면 혹은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만약에 네가 결코 리스크를 갖지 않으면 어떤 리스크냐면 이번에도 리스크라고 하는 명사 뒤에 전사를 붙여놓고 앞에 있는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being rejected, 거절이 되는 여기서 보면 being rejected가 나와 있는데 동사가 나오면 제가 주어를 찾으라고 얘기했었죠. being rejected라고 하는 게 누가 reject가 되는 거죠? 거절이 되는 게 네가 거절이 되는 거죠. 네가 거절. being의 주어는 앞에 있는 you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요. 거절되는 그런 리스크를 네가 갖지 않으면 너는 결코 never have a friend, 친구도 못 가질 거고 파트너도 못 가질 거다. 그런 뜻이고요. similarly, 유사하게 접속 부사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similarly 이게 있고 이걸로 색을 위에서도 보면 아까 for example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 뭐냐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서 문장의 흐름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가 그 내용을 추측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힌트를 제공하는 그러한 접속 부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말이 어려운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이 말이 나왔다라고 하면 뒤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한 얘기에 대한 예를 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similarly 이 말은 뭐냐면 유사하게 이런 뜻인데 유사하게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앞에 한 얘기가 있겠죠. 이야기를 한 게 있겠죠. 그거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걸 나열, 열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했던 거와 또 비슷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나왔던 얘기가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온 얘기는 읽어보지도 않아도 앞에 나온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어떤 글의 방향성을 알고 읽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찌됐든 유사하게 뭐가 있냐면 by not taking the risk 여기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니까 동명사 형태가 왔고 부정어는 이 맨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갖지 않는 것 어떤 리스크죠? attend an interview. attend는 어디에 참석하다, 참가하다 이런 뜻인데 인터뷰를 목적어로 갖기도 합니다. 학교에 가는 것도 attend school이고요. attend an interview. 그러면 인터뷰를 하는 거죠. 인터뷰를 하는 그러한 리스크를 여기서 리스크라고 하는 이 명사 뒤에 설명이 붙어 있고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건데 그러한 리스크를 갖지 않으면 너는 결코 뭐 한다? 잡을 얻을 수도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글의 요지 아주 쉽죠? 다 지워버리고요. 문제를 풀어보면 그 다음에 이 글의 요지 1, 2, 3, 4, 5번 뭐죠? 도전해라. 안 그러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 이 얘기죠.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정답 1번입니다. 이게 몇 번이었죠? 일단 여기까지 이 문제 이렇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23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이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읽어보겠습니다. Although 비록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가 다양하지만 touch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여기 있죠. is고 괄호 열고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touch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측면입니다. 뭐에? 많은 제품들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하나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뭐가? touch가요. 터치 해놓고 괄호 열고 두 가지가 있는데 both가 나오고 and가 보이면 both A and B 하면 A, B 둘을 다 이런 뜻이죠. 터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나 봐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괄호 열고 붙어 있는 건데 하나는 what we touch with our fingers 우리의 손가락으로 우리가 만지는 것 그런 뜻이고요. 또 다른 것은 the way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그 사물들이 느껴지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관계부사 how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관계부사 how는 앞에 way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way가 있고 그 뒤에 how라고 하는 관계부사가 가는데 관계부사는 way나 how 둘 다 한꺼번에 쓰진 못하고요. way 하나만 쓰이거나 how 하나만 쓰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걸 지우고 다시 보면 위에 있는 게 상황 그 물건들이 느껴지는 방식 이런 뜻이고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언제냐면 걔네들이 내 있는 앞에 있는 물건이에요. 그 물건들이 come in contact with our skin 우리의 피부하고 접촉을 했을 때 느껴지는 방식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터치가 두 가지가 있죠. 위에 얘기 첫 번째는 우리가 손가락으로 만지는 것, 두 번째는 그게 우리 살에 스킨에 닿았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방식 이 두 가지를 얘기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었죠. 터치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 어떤 제품에 이 얘기고요. Consumers 소비자들은 좋아하는데 어떤 제품들을 좋아합니다. Because of 뭐뭐 때문에 이런 전치사고요. 그들의 feel 느낌 때문에 feel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명사고요. 앞에 있는 touch하고 연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느낌 걔네들이 만져지는 그 느낌 때문에 어떤 제품을 좋아합니다. 소비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소비자들은 buy skin creams 어떤 스킨 크림을 사고 베이비 프로덕트를 사는데 for their soothing effect soothe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동사는 S-O-O-T-H-E 해가지고 완화시키다 뭐 그런 뜻이에요. 달래다 완화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어떤 그 완화시키는 그러한 영양 때문에 어떤 제품을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스킨 앞에 붙은 on이라고 한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접촉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한 전치사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In fact, 사실, consumer, 소비자들은 who, 관계대명사 주격이고요. 얘죠, who가.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은 have a high need, 굉장히 높은 필요성, 욕구를 갖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for touch, 어떤 터치에 대한 굉장히 높은 욕구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인데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tend t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하고 비슷하냐면 be likely to죠.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데 be likely to do 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한 소비자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제품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제품이냐면 that 얘도 관계대명사 주격입니다. 얘예요. 이 뒤에 있는 문장에서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품들이 provide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제품들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기회라고 하는 게 만질 수 있는 기회, 터치감이 좋은 기회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When considering product with material properties 재밌는 구문이 나와 있는데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when이 나와 있는데 뒤에 ing로 시작이 되어 있다. 이거 분사구문인데요. 분사구문인데 접속사 when을 살려놓은 형태. 살리는 경우는 언제 살리느냐면 그러한 접속사의 의미로 쓰고 싶을 때 말하는 사람이 혹은 글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살려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제품이냐면 with material property 어떤 여기서 material은 소재를 얘기하고요. 소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품을 생각해 봤을 때 뒤에 such as 나와 있는데 품사는 전치사고요. such as는 뭐뭐 같은 이런 뜻이고요. 그러한 이런 뜻인데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가냐면 명사가 갑니다. 근데 such as가 사용되는 기본적인 방식은 앞에 나온 것에 대해서 예를 들 때 그럴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것 같은 거냐면 옷이라든가 아니면 카페트와 같은 그러한 어떤 재질, 질감이 중요한 그러한 제품을 생각했을 때 소비자들은 좋아하는데 여기서 goods라고 하는 것은 제품 프로덕트고요. 어떤 제품을 좋아하냐면 뒤에 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얘네들은 어디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goods라고 하는 게 원래 여기에 있었던 문장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소비자들이 여기서 they는 앞에 있는 consumer가 되는 거고요. 소비자들이 스토어에서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좋아합니다. 뭐보다 than product 제품보다 여기 프로덕트는 앞에 있는 구스하고 똑같은 경우고요. 걔네들이 단지 여기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고 그들이 소비자들이 단지 보거나 혹은 read about 그것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것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온라인에서나 아니면
캐탈로그로 온라인이나 캐탈로그로 단지 걔네들이 보거나 아니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제품보다는 실제로 어떤 스토어에 가서 만질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훨씬 더 좋아하더라. 이런 내용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주제로 적절한 게 뭐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가 뭐였냐면 사실은 터치예요. 터치. 맨 처음에 나와 있었죠. 터치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 많은 제품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살펴봅시다. 뭐가 정답이 되냐면 정답은 2번이죠. touch as an important factor for consumer. 터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죠.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의 전치사가 됐네요. 그러한 터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번은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내려갈게요. 24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In life, 삶에서 사람들은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too much of anything, 어떤 것에 너무 많은 것은 is not good for you, 너한테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은 너한테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In fact, 사실 too much of certain things, 너무 많은 것, 어떤 삶에서 어떠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은 너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너무 많은 게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for example, 예를 들면 위에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를 전개하는 방식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누구한테? 모든 생물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러나 이게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한 얘기와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네가 take in은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섭취하다. 네가 너무 많이 먹으면,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누구처럼, 원은 사람이고요. who는 주격관계 대명사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is drowning, 익사하고 있는 사람처럼 너무 많이 물을 먹으면 그것은 kill you, 너를 죽일 수가 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is the exception, 어떤 예외입니다. 뭐의 예외죠? to this rule, 이 룰에 대해서 교육은 예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모든 것은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지만 교육은 예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to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exception to 하면 뭐뭐에 대해서 예외다 할 때 exception to this rule 이렇게 쓰죠. 이 룰에 대한 예외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너는 never, 결코 have too much education or knowledge, 너무 많은 교육이나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현실은 뭐냐면,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충분한 교육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제 삶에서 평생. I am yet to find that 1%.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be yet to 라는 표현이 나왔죠. be yet to가 무슨 말이냐면 be yet to 하고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직까지 뒤에 있는 것을 하지 못했다. 아직까지 뒤에 있는 것을 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that one person, 그러한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 이런 뜻이고, 잘 기억해 둘 것은 be yet to do라고 하는 표현에는 부정어가 없지만 부정의 의미예요. 그걸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that은 또 하나 이것은 형용사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명사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런 형용사예요. 그러한 한 사람을 나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근데 그 사람은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어떤 사람이냐면 has been hurt in life, 삶에서 어떤 다쳤던, 뭐 때문에 too much education, 너무 많은 교육으로 어떤 해를 입었었던 그러한 사람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rather, 오히려. 이 rather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부사로서 오히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부사로서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rather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온 거와 뒤에 나온 것의 의미가 반대라고 하는 거죠. but이나 however 이거 같이 직접적이진 않지만 사실은 반대 의미인 것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굉장히 많은 casualty는 사상자예요. lots of은 a lot of 이거하고 똑같은 거고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전 세계에서 봅니다. resulting ing가 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돼 있고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그러면 여기서 result의 주어가 누구냐면 앞에 있는 casualty가 되는 거예요. 그 사상자들이 뭐로부터 나오냐면 교육의 부족으로부터 나옵니다. 매일매일 이걸 봅니다. 다른 건 다 너무 많으면 안 좋지만 교육은 예외적이다. 교육은 너무 많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You must keep in mind. keep in mind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너는 keep in mind 하면 무슨 말이냐면 명심하다. 마음속에 그것을 새겨두다. 기록하다. 이런 뜻이죠. keep이라고 하는 게 기록한다는 뜻이 있고 in mind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음속에 이런 뜻이고요. 사실은 뒤에 that 뒤에 나와 있는 것이 that 뒤에 있는 것이 이 keep이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예요. 원래 애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런데 in mind가 이 뒤에 가 있으면 이 in mind는 마음속에 기록하다 이런 뜻인데 이 keep이라고 하는 동사와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무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keep이라고 하는 동사와 in mind라고 하는 부사 역할하는 전치사구가 너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딱 땡겨와서 keep이라고 하는 동사 뒤에 이렇게 놓여놓고 that 이하에 이 목적어가 되는 이 절을 뒤로 돌려놓은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that 뒤에 있는 게 목적어예요. keep이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You must keep in mind that 뭘 명심해야 하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is a long-term investment. long-term이라고 하는 건 장기간이라는 뜻이죠. investment은 투자죠. 장기간의 투자인데 뭐에 투자냐면 시간, 돈, 노력의 장기적인 투자고 into 그것을 누구한테 하냐면 인간에게 하는 거죠. 인간에게 하는 시간과 돈과 노력의 장기적인 그러한 투자가 뭐다 바로 교육이다. 그런 의미죠. 여기까지 다 읽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면 문제가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뭐 의미가 뭐였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교육은 너무 많이 배우는 게 없다. 뭐 이런 건데 정답이 2번이 되겠죠. Too much education won't hurt you. 여기서 너무 많은 교육이 너를 다치게 하지는 않을 거다. 아까 얘기했었죠. 유일한 예외가 exception to this rule이 교육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6번. 앨런 처치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찾는 거죠. 틀린 거, 글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앨런 처치는, 앨런이라고 할게요. 앨런이 태어났는데 아이오와 미국의 주 이름입니다. 1904년도에 아이오와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After graduate 하면, graduating from 하면 from이 쫓아오는데 어디를 졸업하다. 그래서 graduated from high school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after 뒤에 보면은 이렇게 전치사가 돼 있죠.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분사구문은 주절에 주어가 있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다만 이 접속사 after를 살려둬서 그 크래스커 하이스쿨을 졸업한 다음에 그녀는 공부를 했는데 nursing 간호학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일을 했는데 뭐로서 일을 했냐면 간호사로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She suggested to Boeing Air Transport that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suggest라고 하는 동사예요. suggest 하면 제안하다 이런 뜻인데 그녀는 보잉 에어 트랜스포트의 회사 이름이죠. 여기에 뭘 제안을 했냐면 that 이하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that 이하는 뭐냐면 간호사가 should 잘 보셔야 되고요. take care of passenger, take care of 하면 돌본다는 얘기고 승객들을 돌봐야만 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during flight 뭐 하는 동안에
비행하는 동안에 간호사가 돌봐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were frightened of flying. frightened 하면 두려워하는 거죠. flying은 비행이죠. 비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행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행하는 동안에는 누가 돌봐야 하냐면 nurse, 간호사들이 돌봐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법상 간단히 좀 보고 갈게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suggest라고 하는 여기 suggest가 나와 있기 때문에 suggest라고 하는 건데 suggest라고 하는 동사 혹은 insist라고 하는 동사 전부 다 뭘 나타내는 뜻이냐면 어떤 주장 이런 걸 나타내는 뜻이에요. 주장 혹은 요청, request라고 하는 동사 이런 주장이나 claim이라고 하는 동사 demand 뭐 요구하다 이런 뜻이죠. 이런 동사 뒤에 that 접속사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뒤에 주어가 나오고 여기에 이 should가 나오거나 아니면 동사의 원형이 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장이나 아니면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 여기 나와 있는 무슨 claim이나 insist나 suggest나 demand 같은 이러한 동사 뒤에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이런 문장이 오게 되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should가 나오거나 아니면 should가 없다면 동사의 원형이 오게 됩니다.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녀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울게요. 지우고 그 다음에 1930년도에 그녀는 뭐가 되었냐면 최초의 여성 flight attendant 하면 승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일을 했는데 어디에서 일했냐면 보잉 80A 비행기 어떤 기종인 것 같죠? 여기에서 일을 했고요. 그 비행기가 오클랜드 from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클랜드에서 from A to B, A부터 B까지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 일리노이 시카고까지 이렇게 이 비행기의 노선이겠죠. 이러한 비행기에서 일을 했습니다.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부사로서 불행하게도 자동차 사고의 어떤 injury, 부상이 forced는 강요했다 그런 뜻이죠. 그녀가 뭐하게? 그녀의 커리어를 끝내게 강요했습니다. 뭐 한 다음에 after only 18 months 단지 18개월 후에 부상을 당해서 자동차 사고로 다쳐서 계속하지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church는 뭘 시작했냐면 nursing을 간호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at Milwaukee County Hospital 병원 이름이겠죠. 여기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뭐 한 다음에 after she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Minnesota 미네소타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with a degree 여기서 degree는 학위라는 뜻입니다. 학위를 갖고 어디에서 in nursing education 간호교육이겠죠. 간호교육 학위를 갖고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졸업한 다음에 병원에서 또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이런 뜻이고요. During 2차 세계대전 World War Second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그녀가 served 여기서는 일을 했는데 as는 뭐뭐로서라고 하는 자격을 나타냅니다. 뭐로서? 전치사로서 캡틴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in the Army News Corps. 이거 Army니까 군대인데 nurse니까 군대에서 이제 그 간호사들 있는 그런 군대 있죠. 그것의 캡틴으로서 일을 했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나서 received 받았는데 에어 메달이라고 하는 게 대문자로 써 있으니까 어떤 상을 받았다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엘렌 처치 Field Airport in her hometown 보면 전부 다 대문자로 써 있어요. 공항인데
그게 어디 있냐면 그녀의 고향에 있고, 고향이 어디냐면 동격으로 크레스코라고 하는 데죠. 여기에 이 공항이 was named after her. 그녀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이런 뜻입니다. name이라고 하는 게 원래 name 있고 동사로 쓰이면 이름을 짓다, 이런 뜻이고요. name after 하면 뒤에 뭐가 나오면 name after 누구 하면 누구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는 was named after her 그러면 그녀의 이름을 따서 그 공항의 이름이 지어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 읽었고요. 지워보고 내용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틀린 거 찾는 거죠. 틀린 거. 여기서 뭐가 틀렸죠? 뭐가 틀렸을까요? 한번 볼까요?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승무원 생활을 계속한 게 아니고요. 학교 가서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29번. 29번이네요.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 3점짜리고 문법 문제죠. 문법 문제. 똑같이 문법 문제도 그냥 잘 읽어보면서 잘 생각을 해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거 먼저 You are what you eat. You are what you eat. 너는 뭐냐면 네가 바로 먹는 거다. 이것을 what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그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고 앞에 있는 명사를 포함하고 있어서 항상 명사절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찌됐든 이 전체가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호 역할을 하는 거고 네가 먹는 것이다. 너는 네가 먹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this phrase, 이러한 말은 종종 사용이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냐면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와 뭐 사이에 음식과 네가 먹는 음식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에 있었던 게 생략돼 있죠. 네가 먹는 음식과 너의 건강 사이에 너의 육체적인 신체적인 건강 사이에 어떤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이 쓰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나 반대되는 말이 또 나오겠죠. Do you really know? 너 실제로 아냐 그거죠. What you are eating. 네가 실제로 먹는 게 네가 무엇을 먹는지 아냐는 거죠. 이 자체가 목적어가 되고 이게 동사가 되는 겁니다. What you are eating. 네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관계대명사로 처리해서 네가 먹고 있는 그것을 네가 실제로 아니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언제냐면 when you buy processed foods. 네가 뭐 할 때 processed 하면 가공된 이런 뜻이니까 가공된 그러한 음식을 네가 살 때 그리고 canned food는 캔으로 된 음식을 얘기하는 거고 packaged goods라고 하는 것은 포장이 되어 있는 패키지되어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네가 살 때 네가 무엇을 먹는지 아니 이러한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many of the manufactured product니까 manufactured product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대량 생산된 제품을 말하는데 그 제품들 중에 많은 것이 뒤에 보면 made가 혼자 나와 있죠. made가 pp가 혼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원래 뭐냐면 make a product 이러한 말에서 나온 거예요. make a product 이렇게 하면 물건을 만든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 which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ich are made 이런 뜻이죠. 오늘날 만들어지는 그 제품들 중에 많은 게 동사는 여기 있죠. contain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contain이 되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너무나 많은 화학물질하고 artificial 하면 인공적인 그런 뜻이니까 ingredient는 내용물 인공적인 내용물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되는데 뒤에 보면 which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know exactly what is inside them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장이 좀 이상하죠. 문장이 이상한데 왜 이상한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은 정답은 이게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고 위치가 먼저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그렇다라고 하면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문장에는 뭔가 하나가 없어야 돼요. 주어가 없거나 아니면 목적어가 없거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거나 아니면 소유격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관계대명사가 맞죠. 그런데 뒤에 문장을 보면 It is sometimes difficult. 그것은 때때로 어려운데 뭐가 어렵다? 정확하게 아는 게 여기서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고요. 동사는 이거고요. 진짜 주어는 뒤에 있는 이 부정사를 얘기하죠.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동사고요. 이건 부사고 정확하게 아는 게 어렵다. 뭐를 그 안에 그것들 안에 뭐가 있는지 그것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때때로는 어렵다. 이런 문장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뒤에 있는 문장 자체가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2번 위치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올 수는 없어요. 일단 그래서 무조건 답은 2번입니다. 다시 위에 문장과 다시 한꺼번에 보게 되면 색깔을 바꿔서 볼까요? 파란색으로 볼게요. 이게 주어예요. 많은 건데 오늘날 만들어지는 제품들 중에 많은 게 포함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과 인공적인 어떤 내용물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한다.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가 뭐냐면 사실은 so예요. so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봤을 텐데 so that 이러한 표현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너무 뭐뭐하다, 그래서 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는 사실은 위치가 아니라 that이 오는 게 맞아요. 왜 그런지는 좀 전에 설명을 했죠. 뒤에 있는 문장이 완벽하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과 인공적인 어떤 물질들이 포함이 돼서 그래서 때때로는 정확하게 그것들 안에 them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manufactured product 이게 되겠죠. 그것들 안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어렵다. it은 가주어, 진짜 주어는 뒤에 있는 이 투부정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Fortunately, 운이 좋게도 뭐가 있다? There 지금은 food label이 있고 그 다음에 food label은 아주 좋은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to find information.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명사 뒤에 또 설명이 붙어 있죠.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정보를 찾는 방법이에요. 뭐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떤 음식이냐면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죠. 네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정보를 찾는 그러한 좋은 방법입니다. 뭐가? food label이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labels on food, 그 음식에 있는 그 레이블은 라벨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은 are, like는 전치사입니다. 여기서 지워야 되겠네요. like는 동사로서 좋아한다는 뜻이 있고 전치사로서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가고요. 그래서 얘가 뭐와 같냐면 잠시만요. 얘가 뭐와 같냐면 table of contents. table of contents가 사실 목차예요. 책 앞에 써 있는 목차, 그게 table of contents예요. 그 목차 같습니다. 뒤에 또 pp가 붙어 있죠. 이 명사 뒤에. 이거는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 which are 이런 게 생략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목차와 같은 것입니다. Main purpose of food labels. 이 food label의 주요한 목적은 뭐냐면 여기서 동사 is가 맞냐 틀리냐 맞죠. 주어가 purpose니까 to inform 너에게 뭘 주는 거냐면 what is inside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음식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여기서 you are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고 purchasing 뒤에 목적어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가 사고 있는 그런 음식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 목적이 이런 뜻입니다. 다 지워보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면 좀 전에 여기서 설명은 다 했었던 것 같은데 다시 1번은 show라고 하는 게 질문하는 바가 뭐냐면 be used라고 하는 게 맨날 나오는 게 used가 있고요.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습관으로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하곤 했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be used to가 하고 나오고 뒤에 ing가 오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to가 전치사란 얘기예요. 이렇게 쓰이면 이게 뭐냐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익숙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그것을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번은 이게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that인데 정답은 so고 이게 that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아까 다 했습니다. 뒤에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which가 될 수는 없다 이런 말씀 드렸고 세 번째는 to find라고 하는 것은 way라고 하는 명사 뒤에 설명을 붙이는 방식 중에 하나가 뒤에 to find가 오는 겁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됐을 때 way라고 하는 말에 대한 설명은 이게 사실은 동격이에요. 동격의 문장 대시 이 to로 압축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건데 어찌됐든 way라고 하는 명사 뒤에 설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to로 붙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번째는 like라고 하는 게 동사도 있지만 전치사로도 쓰일 수 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다섯 번째 5번 이것은 뭐냐면 이 문장의 주어가 뭐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인하는 그러한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말을 찾으래요.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ignore 무시하는데 작은 변화를 무시합니다. 작은 변화를 우리가 자주 무시해요. 왜냐하면 they가 여기서 they는 앞에 있는 change죠. 그 작은 변화가 seem to는 뭐뭐처럼 보이는데 matter처럼 matter가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matter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matter의 의미가 동사로는 중요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matter가 명사로는 물질 이런 뜻도 있고요. 문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동사로서는 중요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in the moment 그 순간에는 그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변화를 무시합니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네가 save a little money now 조금 돈을 조금 save 절약을 하면 저축을 한다면 너는 여전히 백문장자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가 지금 현재 돈을 조금 저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는 백만장자는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네가 스페니쉬를 공부하면 1시간 동안 오늘 밤 1시간 동안 스페니쉬를 공부를 하면 너는 여전히 아직도 haven't learned니까 뭐죠? 그 언어를 배운 것은 아니야. 조금 했다라고 해서 그게 네가 그 언어를 배운 것은 아니야 이런 뜻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아까 키워드가 나왔었죠. small change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이제 단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변화를 만드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never seem to come quickly 결코 빨리 오는 것 같지가 않다. 우리는 계속 변화를 하지만 뭔가를 하지만 그 변화가 빨리 오는 것과 결과가 빨리 오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는 slide back, 슬라이드는 미끄러진다는 얘기죠. slide back into our previous routine. 미끄러져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런 뜻인데 우리의 이전의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얘기해요. 그런 행동을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 원래 그대로 되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빨리 안 나오니까 우리가 뭔가를 조금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느끼지 못하니까 계속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slow pace, 느린 속도, 뭐에? 변화의 transformation 앞에 얘기했었던 change의 다른 형태예요. 변화의 느린 속도가 또한 makes it easy. 그것을 쉽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it은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는 뒤에 있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를 쉽게 만드냐면 나쁜 습관을 깨는 것을 쉽게 만듭니다. 정답 3번이네요. 3번. 이게 왜 그러냐면 내용상 생각을 해보세요. 변화가 느린 게 뭔가를 했는데 그 변화가 바로바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위에서 한 얘기가 그래서 바로 원래 일상으로 previous routin으로 되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한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거는 앞에서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느린 속도가 변화의 느린 속도가 나쁜 습관을 깨는 것을 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렵게 만들죠. 내용상. 그렇기 때문에 easy라고 한 말이 내용상 별로 적절하지 않아서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몸에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오늘 먹으면 the scale, 여기 scale이라고 하는 저울인데 그 저울은
move much죠. 너무 많이 그게 움직이진 않는다. 오늘 뭘 먹었다라고 해서 내일 바로 체중 변화가 그렇게 심하게 있진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의 결정은 쉬운데 하나의 결정은 쉽습니다. 뭐 하기가 쉽냐면 그것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의 결정을 무시하기가 쉽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먼저 내용상 이 문장에서 이 decision이라고 하는 주어는요. 이 ignore라고 하는 이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내용상. 무슨 얘기냐면 그러한 decision을 결정을 무시하기가 쉽다 이런 의미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easy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형용사 때문에 일어납니다. easy나 hard나 쉽다, 어렵다, 혹은 difficult나 이러한 형용사 뒤에 이렇게 부정사가 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목적어가 앞으로 ignore 뒤에 쓰는 목적어가 앞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현상이 생겨요. 이걸 목적어 상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원래 문장이 뭐였냐면 to ignore a single decision 이런 문장이죠. 근데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이러한 형용사 easy나 hard나 difficult나 이러한 형용사 쉽다 어렵다 이러한 형용사가 나오면 이 부정사 뒤에 있는 목적어가 주어로 날아가서 자리를 잡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목적어 상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알아두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뭐다? 이 앞에 있는 주어가 ignor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된다. 내용상 그렇다는 겁니다. 지우겠습니다. 요거를 해놓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러나 네가 repeat small error 조그만 에러들을 실수를 계속 반복을 했을 때 day after day 매일매일 by following poor decision 그러니까 poor decision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을 따른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의해서 our small choice, 우리의 작은 선택이 choice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그 decision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고요. 그러한 작은 선택들이 add up to bad result, 더해져서 결국에는 뭐까지 안 좋은 결과로 나오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많은 misstep, 여기서 misstep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 얘기한 misstep은 발을 잘못 디디는 건데 여기서 얘기했던 bad, poor decision이라든가 뭐 error라든가 이런 거 다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많은 그러한 그 실수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이끄냐면 하나의 문제로 이끌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잠깐만 다시 지워버리고 문제를 풀어보죠.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벌써 답을 했네요. 아까 얘기했었던 뭐가 안 맞냐면 easy라고 하는 게 맞지 않고요. 쉬운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어려워야 되죠. hard, 어려워야 된다. 이 나쁜 습관을 깨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